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2급의 4과목 유통정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미래물리연구소 박준혁 교수입니다. 수업 진행에 앞서서 2021년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되어서 고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그 목차대로 그 목차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수업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유통정보 파트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면 크게 뭐 5개 파트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장이 이제 유통정보의 이해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파트, 정보의 개념과 정보화 사회에서 왼쪽이 이제 과거의 출제 기준이고 오른쪽에 표가 개정된 사항인데 정보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표기가 돼 있죠. 이 내용은 추가 영상에서 설명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 바뀐 거, 신규 대비표를 다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정보의 유통혁명 부분 바뀐 건 없고 정보의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의사결정상의 오류와 정보 이게 이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파트에서 다룰 게 여기 와 있더라 라고 해서 이쪽에서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다른 파트에는 없고 여기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정보 시스템을 추가해라. DSS나 뭐 GDSS, 최고 의사결정자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정보 의사결정 파트에서 여기서 다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 시스템 계층도 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한 계층으로 있어요. 거래 처리 시스템, 정보 보고 시스템,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EIS 최고 경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맞거나 아니면 여기에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거기서 다른 계층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상세 내용은 유통정보 시스템 그 장에 첫 장에 이미 같이 표로 그리고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 유통정보 시스템. 그래서 뭐 유통정보 시스템의 중요성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표현되니까 얘는 빼달라. 빼셔도 될 만큼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념 및 설계에서 개념만 다뤄라. 그 정도만 나와 있고요, 이미. 유통정보 시스템의 기획 빼주고 기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저희 책에는. 그 다음에 유통정보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축 이렇게 세분화해라.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통정보 시스템은 빼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다 있던 거니까 그냥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쪽 파트에는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식경영 파트에서 지식경영 파트 2장에 중분류 첫 번째, 두 번째 지식경영 개념, 지식경영 프로세스 파트에서 달라진 게 없고 세 번째 파트 지식경영 정보기술과 지식관리 시스템 얘를 지식경영 정보기술이라고 포괄적인 명칭 하나로 써라 이렇게 거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름 하나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식경영 정보기술에서 여기서 이제 기계학습이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AI 인공지능과 같이 자동학습 기술에 대한 설명을 포함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해당 내용은 34페이지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뭐 기계학습이랑 딥러닝 같은 경우 뭐 굳이 구분하자면 기계학습 다음에 딥러닝이에요. 기계학습은 사람이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딥러닝은 알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 차이 정도라 개념적인 수준에서 밖에 나오지 않아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당장 지금 잠깐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기억하시고 나중에 푸실 수가 있어요. 기계학습은 사람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네,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 차이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지식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 저희는 없으니까 저희 책에는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의 주요 유통정보 기술을 주요 유통정보화 기술 및 시스템이라는 대분류 명칭을 바꿨다. 그러니까 저희 책 보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번째 장에 EDI 기반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과거에는 뭐 EDI 전자적 자료 교환, 그 다음에 BAN, 부가가치 통신망,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칼스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EDI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 기술들 이런 식의 의미로 EDI 기반 기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BAN, 인터넷, 칼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뭐 해당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별 하부 기술들이 EDI만 구성을 위해서 운영되는 건 아니니까 따로 또 같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종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내용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목만 바뀐 거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도 똑같고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발주 시스템 요 파트를 지워라. 발주 시스템 파트를 지워라. 뭐 다른 기술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아서 삭제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과목의 그 4장에 공급망 관리 내용 참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미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책을 갖고 있고 뭐 1장의 내용 다시 두들겨 보느니 요 파트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복습 삼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 일반에서 배웠던 내용이 기업의 운영의 기초 논리라든지 그 철학이 시스템의 형태로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을 다시 두들겨 보니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유통정보화 기술, 기반 기술이 추가되어 있죠. RFID, 비콘, 그 다음에 IoT, 센서, 5G, 유무선 네트워크 및 기술 및 장비. 근데 여기에 있는 비콘, 이거 개정된 명칭이 잘못됐죠. 이게 비콘은 BEACON이에요. 비콘. 블루투스 기술로 좀 더 세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죠. 비콘. 출석하는데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뭐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프로세싱, RPA, 로봇 프로세싱 오토메이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달라. RFID나 뭐 바코드 쪽 파트에서 이미 RFID도 위쪽에서 같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포스와 RFID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RFID 있으니까 요걸 묶어가지고 그 관련 영상을 본 설명 뒤쪽에 추가했으니까 그때 한번 포괄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장의 유통정보 활용 장.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중분류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데이터 관리라고 포괄적으로 묶겠다. 그래서 세 분류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필요성과 특징 그거를 삭제를 하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R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 기술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세분화해서 표현해라 라고 돼 있죠.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관련 영상에서 R이라고 하는 파이썬하고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 정도만 추가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두 번째 파트 쪽에서는 뭐 명칭만 바뀌었으니까 내용이 달라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 리테일링, 전자소매죠. 전자소매 관리 이쪽에서 해당 내용을 유통정보와 기반기술에 포함이 되므로 뭐 이쪽에서는 삭제해달라. 그 다음에 이 전자조달, 이 프로큐어먼트라든지 이 마켓플레이스의 개념은 전자상거래 모델에 포함되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빼달라 이런 거죠. 근데 뭐 중복해서 표현을 책에서 안 해놨기 때문에 한 번은 다루라는 거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다른 이쪽 파트에서, 그죠? 유통정보와 기반기술 쪽이나 전자상거래 모델 쪽 파트에서 다루라는 내용인데 그쪽에는 있으나 이쪽 파트에는 없으니까 책에 구성된 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다섯 번째 마지막 장이죠. 전자상거래 쪽 파트에서는 전자상거래 첫 번째 파트 전자상거래 모델 쪽에서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와 이비즈니스 혹은 유비즈니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모바일 비즈니스까지 하나 더 추가해라 라는 거죠. 전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그 다음에 모바일 비즈니스. 근데 이미 책에는 모바일 비즈니스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전자상거래 운용 쪽 물류 및 배송관리 시스템. 그래서 뭐 운송관리나 배송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정보의 활용장에서 ESCM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 쪽에 대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빠져있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유통정보 파트에서 그 출제 기준 변경된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리면 유통일반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목이 바뀌거나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내용하고 중복이 되니까 하나는 비워라. 저희 책에는 어차피 중복 없이 한 번만 다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는 게 대다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영상으로 빠진 부분들, 기존에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왜냐면 이제 기술이 계속 바뀌고, 또 그 쓰임에 대해서 용도나 이런 것들, 연결되는 부분들을 알았으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책은 제가 빼라는 부분 빼놓고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명칭이나 이제 위치 변동만 있었으니까. 추가된 내용들만 추가 영상 제작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 추가 내용들 보시면 되겠는데, 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뭐 정해져 있어가지고 특징이라든지 뭐 장단점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뭐 IoT부터 그런 센서링 기술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단편적으로 개념 설명으로 그걸 찾아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출제 개정 하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심하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출판사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지식인에다가 제 이름을 대고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 합격까지 같이 가길 바랍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